제천 화재 대형 참사도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고 또 분노가 치밀잖아요. 이 내용 들으셔도 아마 또 분노가 치미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일 이제 아마 기억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월 24일에 이 골프장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계획적으로 이 귀가하던 주부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제 혐의를 이제 범행을 저지른 심천우와 일당 두 명이 재판을 이제 받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당시의 그 장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골프를 치시고 그 주부가 네. 치시고 치러 간 사이에 이 심천우 일당의 차량을 확인해보고 이제 금품을 갈취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돌아왔을 때 그 여성을 다시 납치해서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까지 한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 네.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서울에서 또 이제 은둔 생활하다 결국 잡혀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그 재판의 결과는 이제 무기징역. 네. 심천우는 무기징역이었고 네. 당시 여자친구는 15년 네. 그리고 육촌 사촌 동생도 15년 네. 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공범 여자친구였다는 강정임 그리고 동생 유총 동생 이렇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범격인 심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단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살인죄가 아니고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 형량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강도살인입니다. 돈을 노리고 살인한 거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요. 아하.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무기징역이면 상당히 중형이 나온 건데 검찰은 사실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뭐냐면 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았고 시체도 유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하. 범행을 부인하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니까 네. 재판부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일단 심천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그때 범행 얘기 들으시고 아마 모든 분들 경악하셨을 거예요. 당시 검거됐을 때 현장 검증 영상과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랬던 거죠? 아니, 그렇게 저게 이유입니까? 저게 이유예요? 김목준 의원님. 예. 당시 현장 영상, 현장 검증에서 경찰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피해 여성이 무슨 말을 했기에 살해를 했나 했더니 부모님 생각해서 이러지 말라고 하니까 살해했다면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자체가 참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살해한 이유는 애초에 납치해가지고 창원에서 고성 쪽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제 기억에. 네. 고성 쪽에 폐주유소 2층인가에서 살해를 했는데 그 장소로 이미 이동할 때 살해 의지가 있었어요. 네. 살해 계획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가서 이제 살해를 한 거고요. 네.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심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징역이 떨어졌는데요. 네. 나머지 그 여자친구 강정님, 네. 그다음에 육촌 남자 사촌 동생 네. 이 두 사람은 각각 15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5년씩 준 거는 저 사람은 두 사람은 살해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또 중형이 15년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공무라는 겁니다. 실행 행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심천우 혼자서 했지만 네. 저 두 사람도 범행을 같이 공모하고 살해할 거라는 걸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네. 예. 그런데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잘못했다. 최후 진술에서 전부 제 잘못이다. 뭐 얘기는 했다면서요, 심천우가 네. 최후 진술에서. 말 그대로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후 진술에서 뭐 전부 제 잘못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뜻을 사전에 이제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공범이었던 강정임 여자친구였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면서 미리 준비해온 그 쪽지의 사과문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흐느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행 이제 그 차량 이동 도왔던 그 네. 유촌 동생은 네. 피해자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네. 라면서 일단 셋 다 사과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렇게 최후 진술에서 사과는 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심천후 재판부가 무기징역 탕탕탕 선고하니까 알고 표정과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심정이 나온 거예요. 아하. 그동안은 이제 뭐 재판부한테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공손하게 하고 이제 그랬겠지만 막상 선고가 나니까 이제 본인이 납득을 못 한다는 거죠. 아하. 무기징역 선고 나왔으니 그래서 이제 뭐 뻣뻣하게 고개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이 좀 판사님 굉장히 잘 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반성의 여지가 없잖아요.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했고 만약에 반성을 하고 정말로 죄를 뉘우친다면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언젠간 출소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반성을 안 하니까 나중에 출소하게 될 경우에 또 재범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무기징역이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재판부가 이번에 이제 선고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하. 무기징역을 선고하니까요. 심천후가 그랬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정면을 응시한 다음에 양손을 탁자에 툭 올리면서 두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내뱉었는데 이후에 재판부가 선고하니까 미간에 주름이 생겼대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대요. 심천후가 고개를 살짝 꺾어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한 다음에 퇴정했대요. 아니 최명기 회장님 저 말한 저기 신경이 뭐가 담겼습니까? 한마디로 무기징역은 자기한테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인들의 특성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벌을 받기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벌을 받았을 때는 약간 주춤해요. 그때 이제 그 현장 검증하면서 사과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피해자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 말을 안 들어도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요. 네. 또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았으면 안 이랬을 텐데 환경을 탓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자기가 주범이잖아요. 네. 꼭 종범을 탓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자기가 사실은 다 해놓고 나서 그때 자기 여자친구랑 사촌 동생이 말렸으면 안 이렇게 됐을 텐데 참, 네. 그러면서 자기만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쟤네들은 15년인데 왜 나는 무기지? 하하. 나도 차라리 30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무기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네. 범죄인한테 형을 내리는 거는 죄에 대한 어떤 벌의 의미도 있지만요. 네.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형을 내리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은 30년을 살고 나와도 60대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가명이 없는 무기를 받는 게 이 사람한테 네. 맞아요. 더더군다나 심천호는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1년경에 이 강도 사건이 여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추가 기소됐어요. 아하. 그런 것까지 친다고 그러면 뭐 무기 받은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네.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돼가지고 무기 받는다고 그래서 영구히 격리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감형하고 모범 생활하다 보면 27, 8년 있다 나오는 경우도 거의 많거든요. 네. 그거를 대비해서 재판부에서 또 현명하게 전자발찌 20년을 또 명령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혹시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네. 나와도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네. 재판부가 예리하게 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심천우라는 사람 어떻게 이 피해 여성을 숨지게 한 다음에 이 여자친구란 사람하고 미장원 가서 머리를 깎아요.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재판부가 아마 예리한 눈으로 잘 본 것 같습니다.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반성하는 코스프레를 했는데 왜 그걸 가명을 안 해줄까? 이런 거예요? 지금 피해 여성과 그 유가족들의 심경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심천우? 답답합니다. 분노가 치밀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게 이유입니까? 저게 이유예요? 김목준 의원님. 예. 당시 현장 영상 현장 검증에서 무슨 경찰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피해 여성이 무슨 말을 했기에 살해를 했나 했더니 부모님 생각해서 이러지 말라고 하니까 살해했다면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자체가 참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살해한 이유는 애초에 납치해가지고 창원에서 고성 쪽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제 기억에 네. 고성 쪽에 폐 주유소 2층인가에서 살해를 했는데 그 장소로 이미 이동할 때 살해 의지가 있었어요. 네. 살해 계획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가서 이제 살해를 한 거고요. 네.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 심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기징역이 떨어졌는데요. 네. 나머지 그 여자친구 강정님, 네. 그다음에 육촌 남자 사촌 동생 네. 이 두 사람은 각각 15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5년씩 준 거는 저 사람은 두 사람은 살해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또 중형이 15년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공무라는 겁니다. 정임 그리고 동생, 유총 동생 이렇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범격인 심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단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살인죄가 아니고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 형량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강도 살인입니다. 돈을 노리고 살인한 거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요. 아하.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무기징역이면 상당히 중형이 나온 건데 검찰은 사실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뭐냐면 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았고 시체도 유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하. 범행을 부인하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니까 네. 재판부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일단 심천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그때 범행 얘기 들으시고 아마 모든 분들 경악하셨을 거예요. 당시 검거됐을 때 현장 검증 영상과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랬던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이 지금 판사님 굉장히 잘 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반성의 여지가 없잖아요. 반성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했고 만약에 반성을 하고 정말로 죄를 뉘우친다면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언젠가는 출소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반성을 안 하니까 나중에 출소하게 될 경우에 또 재범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무기징역이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재판부가 이번에 이제 선고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하. 무기징역을 선고하니까요. 심천우가 그랬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정면을 응시한 다음에 양손을 탁자에 툭 올리면서 두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내뱉었는데 이후에 재판부가 선고하니까 미간에 주름이 생겼대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대요. 심천우가 고개를 살짝 꺾어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한 다음에 퇴정했대요. 아니 최명기 회장님 저 말한 저기 신경이 뭐가 담겼습니까? 한마디로 무기징역은 자기한테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인들의 특성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책감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벌을 받기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벌을 받았을 때는 약간 주춤해요. 그때 이제 그 현장 검증을 하면서 사과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피해자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 말을 제천 화재 대형 참사도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고 또 분노가 치밀잖아요. 이 내용 들으셔도 아마 또 분노가 치미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일 이제 아마 기억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월 24일에 이 골프장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계획적으로 이 귀가하던 주부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제 혐의를 이제 범행을 저지른 심천우와 일당 두 명이 재판을 이제 받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당시의 그 장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골프를 치시고 그 주부가 네. 치러 간 사이에 이 심천우 일당의 차량을 확인해보고 이제 금품을
갈취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돌아왔을 때 그 여성을 다시 납치해서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까지 한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 네.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서울에서 또 이제 은둔 생활하다 결국 잡혀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그 재판의 결과는 이제 무기징역. 네. 심천우는 무기징역이었고 네. 당시에 여자친구는 15년 네. 그리고 육촌 사촌 동생도 15년 네. 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공범 여자친구였다는 저 실행행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심천우 혼자서 했지만 네. 저 두 사람도 범행을 같이 공모하고 살해할 거라는 걸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네. 그런데 앞서 홍순배 아나운서 잘못했다. 최후 진술에서 전부 제 잘못이다. 뭐 이 얘기는 했다면서요, 심천우가 네. 최후 진술에서. 말 그대로 얘기는 했습니다. 네. 최후 진술에서 뭐 전부 제 잘못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뭐 네. 이런 뜻을 사전에 이제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공범이었던 강정임 여자친구였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면서 미리 준비해온 그 쪽지의 사과문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흐느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행 이제 그 차량 이동 도왔던 그 네. 유촌 동생은 네. 피해자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네. 라면서 일단 셋 다 사과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렇게 최후 진술에서 사과는 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심천우 재판부가 무기징역 탕탕탕 선고하니까 알고 표정과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홍성 씨의 심정이 나온 거예요. 아하. 그동안은 이제 뭐 재판부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공손하게 하고 이제 그랬겠지만 막상 선고가 나니까 이제 본인이 납득을 못 한다는 거죠. 아하. 무기징역 선고 나왔으니 그래서 이제 뭐 빳빳하게 고개 들고